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른쪽에 보이는 튜브, 배, 부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 위에 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튜브, 배, 부표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힘. 오늘의 주제 부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의 왼쪽 부력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력의 의미는 어떤 물체가 액체나 기체 속에 들어있을 때 그 물체를 위로 띄우려고 하는 힘입니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가 중력의 크기보다 크면 물체는 중력을 거슬러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부력을 활용한 예가 있는데요. 물 위에 튜브 그리고 부표가 있습니다. 힘의 방향을 한번 표시해 볼까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겠죠?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부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력이 작용합니다. 네, 그래서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기체에 의한 부력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열기구가 있고요. 헬륨 풍선이 있습니다. 열기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가열을 하게 되면 이 안쪽 열기구 풍선 안쪽에 있는 공기 입자가 있겠죠. 그쵸? 공기 입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열을 하게 되면 온도가 상승해서 분자 운동이 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피가 늘어나게 되고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서 바로 위쪽 방향으로 부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헬륨 풍선 같은 경우에는 풍선 안에 헬륨 기체를 넣는 것인데요. 주변에 있는 질소와 산소 기체보다 헬륨이 더 가볍기 때문에 위쪽으로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물속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를 측정해 볼 것인데요. 준비물은 용수철 저울, 그리고 추, 수조, 물 4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수철 저울에 물체를 매달면 물체의 뭐가 측정이 되냐면 무게가 측정이 됩니다. 첫 번째 경우가 되겠죠. 물체 6N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상태에서 물체를 물에 넣으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력에 의해 용수철 저울에 측정된 값이 감소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감소한 값 확인하실 수 있겠죠? 바로 2N입니다. 아까 처음에 측정된 양은 6N이고요. 자, 세 번째, 이때 달라진 값의 차이가 물체에 작용하는 바로 부력의 크기가 됩니다. 즉 6N 빼기 2N은 4N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부력의 크기가 됩니다.
물에 잠긴 부피와 부력의 크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상황은 수조를 준비합니다. 수조 안에 물을 넣습니다. 적당량. 그리고 알루미늄 호일을 2개로 준비해서 하나는 이렇게 배로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뭉쳐서 이렇게 공 모양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물에 이제 띄웠을 때 그런 그 결과가 지금 보는 화면에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먼저 물에 잠긴 부피부터 알아봐야 되는데요. 부피는 어떤 그런 물체가 공간이 차지하는 크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는 것과 같이 알루미늄을 뭉쳐서 공으로 만든 경우에는 물에 잠긴 부피가 작게 됩니다. 부피가 작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력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물속에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반면 지금 현재 배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물에 잠긴 부피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큽니다. 보이시죠? 그쵸? 부피. 물에 잠긴 부피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부력이 커지게 돼서 결국 물 위에 뜨게 되는 것이죠. 이 2가지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면 물에 잠긴 부피가 클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